자, 안녕하세요. 북새통이 아닌 수다북수. 수다북수 외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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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골. 지난달에는 더골 1 했었는데 제약이론 했었죠. 이번엔 제약이론 2 Thinking Process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책보다 더 재밌고 더 쉽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실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내용이 요긴하게 쓰일 것이고, 특별히 컨설팅 도구로도 많이 쓰이고, TOC-FE라는 모임이 있어요. TOC-FE가 뭐냐면 교육 환경,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도구로서 이 도구를 써요. 오늘 할 내용들. 그래갖고 심지어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역사의 한 스토리, 한 챕터 내용을 읽고 그거를 오늘 나오는 요거에 장표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요약 정리하기,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상황들을 저희가 인터뷰하거나 묘사할 때 일종의 더 압축된 도구로서 정리해 주면 이해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3가지 툴kit들을 쓸 텐데 이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 되게 좋은 툴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예. 자, 여기 보면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 있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삶에 드리운 구림을 걷어내고 싶다면 굳이 큰 것을 만들 필요 없이 단지 자신의 생각에서 그 구름을 흐트리고 걷어내면 된다.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리처드 바크의 환상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거죠. 지금 구름 속에서 뭐가 있는지 모를 때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면,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뭔지 몰라요.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구분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다른 책에서 이 장표를 썼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 그림이 더 복잡해 보입니까? 왼쪽. 예, 더 복잡해 보이는 게 왼쪽이죠. 왜냐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서클 안에 있는 거와 서클 밖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 주니까 이제 개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이 안팎이 없는데 학교라는 카테고리를 딱 주니까 안이 생기고 밖에 생긴 거고, 이 개념을 만든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두 개 중에서는 어느 게 더 복잡해 보이죠? 예,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오른쪽이 더 복잡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살표가 더 들어가기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왼쪽은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이 원과 원의 관계를 모를 때는 오히려 애매모호성은 왼쪽이 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의 좋은 장점은 뭐가 좋은 장점이냐면 그 원과 원의 관계들을 알 수 있고, 이거 딱 보면 아하, 출발점은 여기고 귀결점은 여기다라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숨어있는 서클도 있구나, 숨어있는 원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잘 이해할 때는 그 원과 원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이해하면 그 현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화살표 그리니까 이해가 되는데 수많은 현실에서는 원도 그려져 있지 않고 화살표도 없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나 있는 게 논문이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논문 쓰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변수를 정의 내리고 뭐가 원이 돼서 뭐가 결과가 될 것이고 결과가 안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개념들을 만드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요 장면이 있죠. 요 장면, 첫 번째 요 장면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면 어떻게까지 만들 수 있냐,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현실을 잘 카테고라이즈하고 분류하고 관계를 뽑아내는 것.
그래서 뭐가 원인인지 아는 것, 이런 것. 따라서 여기엔 출발점이 어디고 귀결점이 어딘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의 이 현상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뭐서 시작하고 뭐가 귀결된다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계시는 혁신가들은 이런 현실을 볼 때 무엇을 카테고리 나누고 분류하는 이런 훈련들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얘기인 것 같아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복잡함부터 시작. 복잡함을 나누게 알고 전체의 목적과 합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추구해 그곳으로 경영자의 관심을 돌린다. 이런 거예요. 전체가 있는데 하나만 쪼개놓고 나는 요게 문제니까 요거만 열심히 해 막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전체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전체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름대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시야가 넓지 않거나 전체의 메커니즘들을 이해 못하면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바쁘긴 한데 헛 일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군대를 짧게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첫 번째로 군인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뭔가 일을 줘야 된다며. 그래갖고 사병들 놀고 있을 때는 저 뒤에 땅 파라고 시킨다며요. 땅 다 판 다음에 다시 묻어 그런다면서요. 왜 일을 시켰습니까? 그런 일이 중공군 군대에서 그런가? 예.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아니고 일부 좀 군대가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판에다 묻어라 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짧게. 여기서 주는 시사점들은 뭐냐면 이거죠. 뭐냐면 별로 전체로 볼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보면 우리가 바쁘죠. 다들 바쁜데 그게 보면은 국가, 나라, 경제 뭘 이바지하겠다고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 간혹가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바쁘다고 내가 바쁘다고 하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당신 바쁜 게 우리 가정에 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바쁘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쇼? 뭐 돈 버는 것도 아니야. 바빠.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바쁜 것도 아닌데 바쁘더라 이거죠. 그러면 안 좋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 거. 요걸 잘 찾으면 논문도 잘 쓴 사람이 되는 거고, 요걸 잘 찾으면 좋은 사업가이기도 해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투여해서 결과물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자원이 있어요. 투여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는데 엉뚱한 데 투여를 하면은 그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가나 논문을 잘 쓰는 연구자나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논문 잘 쓰는 사람이 사업도 잘 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논문도 잘 쓸 것이다. 왜냐면 인과관계, 사물에 대한 현상에 대한 파악들을 잘 할 테니까.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현상과 문제의 연결고리를 인과관계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겠지만, 읽어 오신 것 같은데 책이 좀 되게 다들 깨끗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책을 깨끗하게, 아마 제가 본 거 보시나요? 중고로 파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세 가지 툴킷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지. 요게 가지예요. 요 가지처럼 생겼죠, 가지. 요 가지, 이거 브랜치라고 하는 가지. 복잡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푸는 게 가지예요. 두 번째, 구름입니다. 구름은 딜레마, 모순된 상황을 푸는 게 이 구름, 클라우드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가지, 야심한 목표 나무라고 하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이 아래 것부터 차근차근 목표를 어떻게 액션으로 실천해 나갈까. 요게 이제 세 가지 툴킷인데, 싱킹 프로세스라고 알려져 있는 제약 이론의 그 세 가지 핵심 툴킷이십니다. 요거 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보신 분도 있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브랜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지. 박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의 원인, 결과, 현상입니다. 화살표는 인과관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바나나처럼 이렇게 딱 그리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요 행위가 나오려면 요 두 가지의 액티비티가 있어야 요게 일어난다.
필수 조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을 원인과 결과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생각 천재가 된 세 가지 도구에 나온 샘플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쉽게 얘기하려고. 배짱이 사람입니다. 배짱이 알죠? 여름에는 열심히 음악하고 놀다가 겨울에 굶어 죽었던 이 얘기. 겨울이 되면 먹을 거 없다. 왜? 배짱이는 여름에 내내 놀았기 때문에. 근데 요 사이에 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겨울에는 먹을 게 구할 게 없어서. 아니 겨울에도 먹을 게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여름에 놀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요 조건이 충족되면 여름에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고 겨울에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 메커니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틀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A를부터 시작. A를 하면 B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A를 하면 B가 되는 이유는 요 물음표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겨울이 되면 먹을 거 없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을 걸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향후에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배짱이는 굶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를 이렇게 브랜치로 풀어서 놓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요걸 하면 되게 논리적으로 현상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스토리를 얘기 들고 선생님이 이야기는 이런 맥락인 거죠. 딱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폼나 보고 있어 보이잖아요. 전문가나 냄새 나잖아요. 이게 전문가는 이렇게 장표나 툴키트를 잘 쓰는 사람이고 말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장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도 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를 가지고 겨울에는 먹을 게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다.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거 없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먹을 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배짱이가 여름 내내 노는 건 변담이 없는데 다른 액티비티를 넣어주면 상황이 바뀌겠죠. 대표적으로 여름에는 먹을 게 풍부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 풍부한 현상을 여름 동안에 먹이를 모아만 두면 액티비티만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상황이 바뀌죠. 겨울이 되어도 먹을 게 있다. 그러면 겨울에도 살아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 라인을 안 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대안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안 설명하면 얘기 대충 들어, 이러면 되네라고 이렇게 훈수하잖아요. 코칭하고. 그럼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경험과 직관적에 의해서 그냥 툭툭 던져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보고 이 인과관계에 충분한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대안을 내는 것,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A,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액티비티가 있는가 사실인가 확인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B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이게 요걸로 인해서 원인이 됐던 다른 원인이 요게 축적되는가를 보는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거 말고 다른 원인들이 또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바꾸면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바꾸면 되겠죠. 배짱이 여름 내내 놀지 않아도 되잖아. 아니면 겨울에는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요거를 바꾸려고 들어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다. 행동을 바꾸면 된다. 근데 창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업할 때 사람의 액티비티를 바꾸는 것은 진짜 어렵더라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이 얘기 하잖아요. 진짜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사람이 바뀌는 걸 대안으로 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수많은 전제 조건을 바꿔버리는 게 더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겨울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 전제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진짜 겨울에 먹을 걸 구할 수 없을까? 그러면 먹을 게 없는 겨울에도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자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겨울이도 먹을 게 있게 하려면 여름에 풍부한 먹을 것이 있으니 이거를 저장 창고에 저축할 수 있는 방안들, 쉽게 저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놓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더골2에 나오는 텍스트 사례예요. 사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등학교 졸업하는 딸은 졸업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 아빠에게 승낙은 받았으나 너무 늦으면 형편이 끊어지니 10시까지 귀가하라고 한다. 딸은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면 파티 중간에 나오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파티는 12시쯤 끝나기로 되어 있어 집에 오면 자정이 넘는다. 당연히 애는 10시에 와야죠. 아빠 입장에 볼 때는. 그러면 자기만 가잖아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브랜치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브랜치로. 왜 그런가? 보면 파티가 한다고 허락했어요. 나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파티 중간에 나오면 뭔 일이 생겨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안 돼요. 그럼 파티장이 늦게까지 남아요. 왜? 파티가 12시까지 이게 가게 되네.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딸은 심야에 혼자 집에 걸어와야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심야에는 교통편이 끊기고 마침 파티 참석자 중에는 동네에 같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어. 혼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야에는 치안이 불안하다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결국 딸은 집에 오는 동에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빠가 너 그거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더골2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너 10시까지 와야 돼, 12시까지 있는 건 안 된다고 거절했을 때 상황들이란 거예요. 상황들. 그걸 브랜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여기에 주어진 전제 조건들이 뭐고 원인이 뭐고 문제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기 되게 어려운데 이 상황을 선후 관계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 것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 논문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논문 쓰는 사람한테 독립변수가 뭐예요? 종속변수가 뭐예요? 매개변수가 뭐예요? 할 때 그 얘기들이 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죠.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작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상을 보고 아니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게 잘하는 사람이 결국 좋은 사업가자, 좋은 혁신가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준 선생님은 아마 저런 거 잘할 거라고, 특별히 공부하려고 하시고, 특별히 6개월 동안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현황 파악할 때는 브랜치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갈등 상황이 있어요.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을까?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클라우드는 뭐냐면 첫 번째, 갈등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구름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쪽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갈등 구조에 있으면 A든 B든 둘 중에 한 사람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빠는 10시까지 오라고 그러고 애는 12시까지 있게 하고, 그러면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10시까지 오면은 애가 울고 12시 오면 아빠가 화나고, 그럼 타협하자. 그러면 11시에 올까? 11시에 오면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아빠는 여전히 불안한 거 있는 거고 애는 12시까지 못 오니까 둘 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군가 하나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듣거나 타협한다고 타협점을 냈더니 둘 다 만족하네. 지금 정기 좀 무슨 법안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쪽 정의당이나 이런 마음에도 들고, 근데 우리 이쪽 오늘 지금 데모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안을 만들고 제3의 안을 가지고 왔더니 문제가 있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타협을 다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타협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잘 보면 상당수 많은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반대되는데도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게 서로 모순된 관계예요. 근데 잘 찾아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을 주장했던 이유가 있고,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주장했던 이유가 있고, 사실 이 사람들은 공통의 목적인데, 공통의 목적은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리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공통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잘 되려고,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타협 해결하려고 들면 그냥 타협안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풀지 말고 요 근본 이유에 되는 거에서 해결점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골드랩 박사의 클라우드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배짱의 사례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배짱이는 일을 한다. 원래 일을 하죠. 근데 일을 안 하죠, 사실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사실 어떤 목적이냐면 즐겁게 살려고. 여름에도 즐겁고 겨울에도 행복하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겨울을 대비하려고 일을 하는 거고, 일하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즐겁게 살려고. 그럼 무슨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름에 일을 안 하죠. 미리 좀 일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일을 하고 일을 안 한다는 모순점인 걸 본데 왜 일을 한다의 배경을 보면 겨울을 대비하려고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기타 이거 뭐야 이게 바이올린 치면서 놀려고. 근데 목적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어디서 풀냐면 목표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겨울에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여기서 풀어버리면 차이점이 다양히 나오는데 여기서 풀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든지 일하지 않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를 보고 바로 거기서 그냥 중재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 사람은 저 왜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 뒤에 숨어있는 그 전후관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더라 이거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누가 뭐 해도 뭐 이유가 있고 아니 땡 굴뚝에 뭐 난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관점인 요 축이나 요 축에서 대안을 만들면 안 되고 어디서 했냐면 요 양쪽의 배경이 되는 요 B와 C 여기서부터 뭔가 출발을 해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얘기를 그 따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고등학생 딸이 파티가 예정돼 있어요. 파티에 참석하고 마치고 나면 12시에 귀가할 예정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10시까지 귀가하라고 한다. 아빠 의견 10시, 딸 의견 12시까지 있다. 그러면 타협을 어떻게? 11시에 오도록 하자. 그러면 둘 다 불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 10시 전에 귀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네, 딸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아빠가 10시 전에 오라고 그러죠. 왜냐면 10시 전에 와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유가 그런 설명한 거죠. 근데 12시까지 참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의 우정을 나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배경은 뭐냐면 우정은 함께 지낸 시간 또는 비례하고 그리고 빠지면 왕따 되잖아요. 폼 안 나잖아.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 둘의 그 공동 목표는 아빠도 딸과 좋은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고 딸도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이거의 근본 공동 목표는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시 전에 기적한다. 12시까지 파티 참석한다. 이건 딜레마가 있으니까 이걸로 풀지 말고 딸의 안정도 보장하면서 친구의 우정을 나누어서 결국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보면 제3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로 가보면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푸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브랜치처럼 내용을 깊이 이해도가 부족하고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것처럼 현실 가서 관찰하고 인터뷰해야 그 브랜치 가치들이 채워져요. 이거 하다 보면 이거 못 채우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의 대부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현실 가서 물어보고 찾아야 되는데 그거 작업을 안 하면 이거 못 찾아내더라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샘플 케이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971년부터 속되어 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1999년 정부는 지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서는 마련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딜레마 상황이죠.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한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완전히 반대잖아요. 해제하든지 말든지. 근데 해제한다 이유는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하자는 거고 해제하지 말자고 하는 건 도시의 환경 보존하려고. 요거는 딜레마인데 요렇게 했던 거의 공통점은 어찌됐든 그 제한구역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원하는 거 있잖아요. 공통 목적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한구역 내의 사람들은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도시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이러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이걸 풀까요 말까요 하면 갈등이 안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 수도 없고 안 풀 수도 없고 제3의 대안들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도시개발 아니면 지역 내 무슨 수많은 갈등들 정부 관계 여기 정책 수립하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면 두 번째 카테고리인 클라우드 구름이 끝납니다. 마지막 타겟 트리 목표 나무입니다. 목표 나무 워크시트는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이거 OKR 했던 거랑 비슷해요. 파이널 목표. 우리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위해서 딸의 안전도 보자면서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목표를 세워놓고 이거보다 작은 중간 단계 목표를 정하는 거죠. 우리 OKR의 파이널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키 리절트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정해놓고 이 장애물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들을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다리를 다 해결하면 이때 장애물 있으니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결하면 우리 파이널 목적인 타겟 목표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 OKR 만들 때 그냥 갑자기 요거 만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만들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의 브랜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딜레마적 요소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당신의 목표가 뭐예요? 그럼 띡 적으면 사실 그게 나한테 근본적인 목표가 아닌데 목표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제가 지금 착각했네요. OKR을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구나.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모 소장님 보면 막 생각이 나요. OKR. 이 생각이 나갖고 예, 왜 소장님은 어저께 그걸로 이제 소셜 클라우드에서 발표하시고 예, 멋지게 발표하시고 안 되시고 뭐 이러셔갖고 예, 그러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배짱이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을 사람들 앞에서 연구하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 연주하고 잘못 썼어. 연주하고 연구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건 거예요. 뭐냐면 일을 한다면 연주하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일을 하니까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사람한테 연주하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뒀어요. 그럼 중간 다리. 근데 있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목표이죠. 근데 사람이 굳이 들어오겠냐 이거죠. 중간 목표. 연습을 열심히 한다. 아니 혼자 칙칙한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전문 공연을 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장애물 게을러서 연습 실력이 별로 없다. 그럼 중간 목표. 그래서 먹이를 얻는다. 먹이를 나눠줄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거 듣고 돈 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잖아요. 우리 스타벅스를 서울에서 했어요. 친구들이 많이 오도록 한다. 친구들이 안 들어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여기 계속 갖고 차고 넘쳐갖고 오늘은 진주 분들만 주로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서울에 살면 저도 이제 촌에서 왔으니까 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서울에서 먹힐까 이게 걱정하잖아요. 근데 연습하려니까 연습하기 게을러서 못하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요구에 지속 가능할까? 먹이를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이사님이랑 또 우리 신 이사님이 또 후원을 해줬고 먹을 거는 있네요. 우리가 또 먹을 거 나눠준 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OKR에서 했던 여러 가지 목표와 중간 목표를 정하는 이론과 비슷한 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이널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할까? 친구를 많이 불러보도록 하니까 전략적으로 토끼한테 홍보 부탁한다. 이러면 연습한다. 토끼를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들. 입장료 대신 먹을 걸 받는다. 뭐 이런 것. 이거 잘못했네. 토끼가 아니라 개미예요, 개미. 갑자기 토끼와 배짱이 아니잖아요. 배짱이와 개미. 근데 이거 개미에게 홍보 부탁하고 뭐 개미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 뭐 이거 얘기예요. 예, 입장료 받도록 해주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토끼와 거북이, 배짱이와 개미 하다가 섞어버렸어.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자, 우리가 소통하는 관계니까 뭐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람들 앞에 연주하고 얻는 것, 중간 목표 먹이를 얻는다. 이게 이런 걸 써놓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먹이를 얻는다. 입장료는 먹을 것을 받는다.
친구들한테 먹을 걸, 사람들 오게 한다, 홍보 부탁한다, 연습을 열심히 한다, 토끼를 실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파이널 목표를 이용해서 중간에 액티비티를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브랜치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목표 툴이에요. 이제 워크샵을 할 텐데 여기서 일단은 1차적으로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